네, 이번 시간부터 비유동자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자산 할 거고요. 여러분 교과서 134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입니다. 자, 비유동자산이 뭘까요? 여기 이제 학교에 이제 온라인 계약에서 등교 계약으로 바뀌면 선생님들 만날 텐데, 자, 비유동자산과 유동자산, 지금까지 배운 게 유동자산이었고 이번 시간부터 비유동자산인데,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영업 활동을 전제로 1년 이상 장기 소유하는 자산입니다. 앞에 유동자산들은 1년 이내에 보편적으로 예외적인 거 빼고 평균적으로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되는 현금성 자산이라든가 당좌 자산, 그리고 재고 자산, 상품 같은 거 1년 이내에 다 팔잖아요. 자, 이러한 것들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비유동자산으로 보고요. 뭐 건물, 토지, 비품 뭐 이런 것들 있고, 유형자산은 크게 투자자산,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됩니다. 그랬는데, 자, 비유동자산을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거 페이지가 잘못됐네요. 135페이지입니다. 이거 135.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크게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투자 자산은 회사가 본래 영업 활동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왜냐하면 회사라는 게 규모가 있다 보면 여유자금이 있잖아요. 그 은행의 정기예금이나 보통예금 통장에 넣어두면 이자가 거의 안 붙어요. 그래서 그 여유자금을 활용해서 투자 목적으로 좀 수익을 더 얻을, 또는 다른 회사에 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뭐 계열사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투자 자산. 그 다음에 형태가 있는, 형태가 없는. 형태가 있는 자산. 자, 뭐 토지 건물 이런 게 있고요. 무형 자산, 형태가 없는 특허권 같은 거. 여기 세 군데 뭐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은 전부 다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크게 일단 분류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바로 여기입니다. 투자 자산. 자, 여러분들 앞에서 배운 것보다도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더 많아지는데, 기업 본래의 목적, 영업 활동이죠. 물건 팔아서 이익 보는 거. 무관하게 다른 기업을 지배하거나, 삼성 계열사도 있고, 뭐 LG그룹, 뭐 포스코, 뭐 이런 데 있죠. 계열사들이 있습니다. 그 계열사를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 자, 여러분 담임 선생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담임과 반 학생으로 나름대로 어떤 학교의 규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통제한다면 좀 그렇고 따르도록 하죠. 자, 물론 대두는 학생도 있지만 지배한다, 계열사, 주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대주주가 되면 그 계열사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자, 통제할 목적도는, 아니면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익을, 배당금도 받을 수 있고요. 자,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들이 투자 자산입니다. 자, 만기 보유 금융자산 또는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같은 용어인데, 같은 뜻인데,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KIFRS라고 그러는데, 그걸로 적용했을 때 용어.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은 일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합니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으로 할 때는 만기 보유 증권, 금융자산을 증권, 요 용어만 살짝 바뀝니다. 그래서 뒤에 예제 문제 보면 국제회계 기준으로 해라 또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으로 해라, 이런 단수조항이 붙습니다. 그 다음 매도 가능 금융자산. 자, 만기 보유 금융자산 하면 요 뒤에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뭐 채권 같은 게 대표적이고요. 매도 가능 금융자산 아무 때나 팔 수 있다. 요거는 주식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증권자가 붙으면 일반 기업회계 기준, 금융자산 붙어 있으면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그 다음에 장기성 예금 1년 이상이니까 정기예금, 정기적금 들 수도 있어요. 보통 예금보다는 그래 좀 낮거든요. 뭐 한 1.34%, 1.5% 정도 줍니다. 그런 경우에 장기성 예금, 또 뭐 장기 금융 상품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년 이상 돈을 빌려주는 경우, 직원들 좀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전세자금 같은 거 빌려주기도 해요. 그런 경우에 1년 이상, 전세자금이니까 뭐 1년 이상 빌려주겠죠. 이런 경우에
주주 종업원 또는 거래처에 1년 이상 돈 빌려줄 때 장기 대여금 이렇게 합니다. 자,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135페이지라고 됐네요. 자, 만기 보유 투자자산 중에서 만기 보유 금융자산 또는 만기 보유 증권 어떤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취득한 채권 중 채권이다 하면 국가에서 발행한 국채, 정부에서 발행한 거, 뭐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거, 그 다음에 공채, 공공기관, 한국전력이라든가 도로공사, 이 공사자가 붙던데, 그 다음에 삼성이나 현대에서 발행한 회사채, 사채, 조직폭력배들이 이야기하는 그 사채가 아닙니다. 자, 이러한 채권에는 만기일 표시가 돼 있어요. 만기일 언제? 뭐 보통 뭐 한 3년 이상 뭐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를 사서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가 있는 경우, 채권인데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있는 경우 그 증권, 자, 국채, 공채, 사채 등 단 주식은 기본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만기일 표시가 없습니다. 아무 때나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은 만기 보유 금융자산에 해당은 되지 않고요. 자, 만기 보유 금융자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공식 명칭입니다. 만기 보유 금융자산. 그 다음에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면 대변의 당좌예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처분했어요. 만기일이 됐어요. 그러면 요 만기 보유 금융자산은 감소하고요. 근데 요게 이익을 받겠죠. 손에 채권은 이자가 붙으니까. 그래서 이자가 붙었다 하면 그 이자는 투자자산, 지금 우리가 투자자산 하고 있는 거죠. 투자자산 처분이익. 그리고 두 개 다 합쳐서 받은 돈, 뭐 현금이나 또는 통장에 들어왔으면 뭐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실제 문제를 해봐야 이해가 좀 빠르겠죠. 자, 한번 봅시다. 136페이지에 있는 예제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연속된 거리를 분개해보자. 단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한다. 용어 사용하는데 자, 요 기준을 해야 됩니다. 1번 서울 상사는 만기까지, 자, 시험 문제 안에 힌트가 있습니다. 아, 만기. 자, 보유할 목적으로 경기상사 주식회사의 사채 채권을 200만 원에 매입하고 대금은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다 나왔죠? 개정 과목이. 만기 보유 금융자산이라는 자산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만기 보유 금융자산 금액은 얼마예요? 200만 원. 자, 이렇게 하고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한다면 만기 보유 증권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좌예금이란 자산이 감소하죠. 자, 대변에 당좌예금 200만 원 이렇게 분개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 사채에 대한 1년분 이자 8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즉시 당좌예입하다 이자를 받았다. 자, 지금 만기 보유 주권이 만기가 된 건 아닙니다. 이자만 먼저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받아 즉시 당좌예금 했으니까 차변에 당좌예금, 자, 금액은 얼마 들어왔죠? 8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이자 들어온 거,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발생이죠. 수익이 발생 대변이죠. 이자 수익, 예, 8만 원. 이렇게 분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능 금융자산입니다. 자, 매도 가능, 판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팔 수 있다. 자, 단기 매매 금융자산은 우리가 당좌자산에서 배웠죠. 1년 이내에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사는 거를 그 주식을 단기 매매 금융자산, 단기 매매 증권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주식, 그러니까 1년 이상이라는 뜻이죠. 주식 및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거나 자,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1년 이내에 단기 매매 금융자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더 갖고 있어야 되겠어. 라든가
만기 보유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채권. 채권은 만기 보유 금융자산 아까 했는데,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차를 살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 돼요. 근데 내가 그걸 장기간 보유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 채권을 자동차 영업사원이 알아서 팔아줍니다. 물론 할인해서 팔죠. 손해는 봅니다. 안 그러면 몇 년 동안 갖고 있어야 되니까. 자, 이러한 경우에 그러한 채권은 만기 보유 금융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목적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에 1년 이상 보유는 하는데 3년 안 채울 거야. 우리 그냥 팔 거야. 그럼 장부에도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분류해서 기록해도 됩니다. 자, 매도 가능 금융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차변에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란 자산이 증가를 기록하고요. 수표를 발행했으면 대변의 당좌예금. 여기 또 오타가 있네요. 매도 가능 금융자산을 처분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요 차변에 있던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 대변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이걸 팔았는데 이익을 봤다. 그러면 투자자산 처분 이익. 반대로 손해봤다. 투자자산 처분 손실. 그리고 받은 돈, 현금 이렇게 분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이상 없이 됐습니다. 요거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복사해서 붙이다 보니까 앞에 거 복사해서 붙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 한번 문제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다음 연속된 거래를 분개해보자. 자, 여기서도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서울상사는 장기 보유 목적, 보유할 목적입니다. 만기라는 말 없습니다. 안양 주식회사의 주식, 확실해졌죠. 그러면 장기, 그 다음에 주식, 그러면 10중 8구는 뭐예요?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죠. 자, 3,000주, 액면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에 샀느냐. 7,000원에 취득하고, 그러면 3,000주 곱하기 7,000원씩 하면 2,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 쉬운 거부터 할까요? 현금 지급, 현금 2,100만 원 지급했습니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죠. 자, 그 다음에 차변에는 매도 가능 금융자산, 매도 가능 금융자산 2,100만 원. 자, 이렇게 분개해주면 되고요. 위 주식 1,000주, 3,000주 샀는데 3분의 1을 한 주당 8,000원. 이거 처분하고 7,000원씩 샀었습니다. 근데 1,000원씩 이익 받네요. 대금은 현금으로 받아 즉시 현금 필요 없죠? 당좌이익 받아. 그러면 차변에 당좌예금이 되는 겁니다. 자, 얼마 받은 거예요? 금액 8,000원씩 1,000주니까 800만 원입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3분의 1, 매도 가능 금융자산 3분의 1은 사라지겠죠. 매도 가능 금융자산. 자, 원래 7,000원씩 1,000주 팔았으니까 곱하기 하면 700만 원입니다. 700만 원짜리를 800만 원에 팔아서 100만 원 이익 봤어요. 그 이익은 뭘로? 투자자산 처분 이익. 투자자산 처분 이익 100만 원. 자, 그러면 차변 대비 합계가 일치가 되죠. 자, 이렇게 분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기 금융 상품입니다. 자, 장기 금융 상품이란 결산일 현재 만기일이 상환, 만기일이 1년 이상 남아있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그 다음에 양도성 예금 증서 등을 말하며, 그 다음에 투자부동산 두 번째, 토지를 샀는데 영업용이면 그냥 토지라 그럽니다. 근데 투자 영업용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릴 목적으로 회사에서 사들였다. 우리나라 이런 기업들이 사놓은 거 많습니다. 대신에 세금은 많이 물립니다. 이러한 토지나 건물, 자, 그 밖의 부동산은 투자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회계 처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장기 대여금 1년 이상 돈 빌려줬을 때 그때는 장기 대여금, 자, 이렇게 하고요. 3년 만기 정기 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은행에 돈 넣었어요. 그럼 현금이 나가고요. 차변에는 장기 금융 상품이라 그럽니다. 장기 금융 상품. 자, 그 다음에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경우 영업용이면 토지인데 투자 목적이니까 투자 부동산, 그리고 수표 발행했으면 당좌예금. 그 다음에 장기 대여금을 돈을 빌려준 경우 직원한테 빌려주든 거래처에 빌려주든 그러면 돈이 나가고요. 차변에는 장기 대여금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37페이지에 있는 예제 3번. 다음 연속된 거래를 분개해보자. 1번. 대한은행에 3년 만기, 1년 이상이에요.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현금 300만 원을 예입하다. 그러면 장기 금융상품이라 그랬죠. 장기 금융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해요. 장기 금융상품. 자, 얼마죠? 3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 300만 원. 자, 됐고요. 2번. 투자 목적으로 투자라는 단어가 있고 토지. 그러면 토지로 적는 게 아니고 투자 부동산 매입하고 800만 원을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당좌 수표죠. 당좌예금. 그래서 투자 부동산. 자, 금액은 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변에 수표 발행이니까 당좌예금 800만 원. 자, 이렇게 분개해 주면 되고요. 세 번째, 경기 상사의 현금 1,000만 원을 2년 기한으로 대여하다. 2년이에요. 1년 이상. 장기 대여금이죠. 장기 대여금이라는 자산 증가. 장기 대여금. 자, 1,000만 원. 그 다음 대변에 뭘로? 현금으로 빌려줬어요. 현금 1,0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분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확인학습 문제가 있는데 137페이지에 이번 시간은 시간이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요거까지 다 풀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고 싶으면 스페이스바 눌러서 멈추고 한번 직접 풀어보고 그 다음 이어서 제가 같이 풀어보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다 맞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확인학습 8번 문제 137페이지에 있는 거. 다음 연속된 거래를 분개해보자. 자, 여기는 지금 안 적었는데 단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적용한다라고 해서 요거 제가 추가로 넣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여기 공간이 없으니까 자,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은행에 3년 만기 장기성 예금에 가입하고, 자, 장기 금융 상품이죠. 또는 장기성 예금 이렇게 해도 됩니다. 현금 60만 원을 예입하다. 그러면 장기 금융 상품. 자, 60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 60만 원. 여러분들 2학년 가면 전산회계 또는 뭐 회계정보 처리 시스템 배우는데 거기에 보면 요게 개정 과목이 장기성 예금이라고 일반 중소기업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렇게 사용도 하고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 2번. 충남상사는 만기까지, 만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보유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대전이 회사채입니다. 액면 총액 270만 원을 매입하고, 그러면 만기 보유증권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겠죠?
대금은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당좌예금이고요. 그래서 차변에 만기 보유 증권 왜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니까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으로 하면 만기 보유 금융자산이고요. 자, 금액 27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당좌 예금 27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3번, 4번, 5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어, 2번이 사채. 아까 바로 앞에 문제. 만기가 되어 310만 원에 처분하고. 근데 아까 얼마에 사왔었죠? 자, 270만 원에 사왔습니다. 40만 원 이익 받죠. 자,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아 즉시 당좌예금하다. 그러면 당좌예금 차변에 당좌예금 자, 31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요 만기 보유 증권이 270만 원이었어요. 자, 이거 팔았으니까 없어지죠. 270만 원. 근데 310만 원 받았어요. 40만 원 이익 받죠. 뭘로 처리한다? 투자자산 처분 이익 40만 원. 자, 이렇게 분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세종상사는 거래처 충북상사에 차용증서를 받고 현금 370만 원을 2년 기한으로 대여하다 1년 이상 장기 대여금이죠. 자, 장기 대여금. 자, 자산 증가니까 차변에 적고요. 금액은 얼마죠? 370만 원. 자, 뭘로 빌려줬냐면 현금으로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370만 원 감소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5번 위 대여금을 이자 45만 원과 함께 현금으로 회수하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 자, 빌려준 돈이 370만 원인데 이자 45만 원까지 합쳐서 그러면 415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요 차변에 있던 장기 대여금은 장부상에 없어져야 되겠죠. 대변에 장기 대여금 370만 원. 그리고 자, 이자 받았죠? 자, 이자 수익 이렇게 수익이 발생 대변에 기록해 주면 됩니다. 45만 원. 네, 그러면 합계 금액 일치합니다. 자, 이렇게 분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비유동자산 중에서 투자자산 다음 아까 유형자산이 있었죠. 그 유형자산을 배울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유형자산이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감가상각, 그다음 뭐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요거까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